자, 오늘 하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거니까 집중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게 지식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논문에 나와 있는 건데 교육학의 일반적 이론하고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지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자기주도 학습이 뭔지가 가장 잘 설명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기에서 가로축이 범위죠, 범위. 어차피 이제 고등학생 기준으로 해보면 모든 고등학생이 배우는 범위는 동일합니다. 고1, 고2, 고3을 배우잖아. 뭐 대학들이 대학교 과정 미리 배운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고1, 고2, 고3의 범위는 똑같아. 그 다음에 깊이가 있죠. 깊이. 그래서 깊이의 가장 낮은 단계가 뭐냐면 암흑기죠. 아무것도 안 한 거.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거. 저런 애들은 어떤 상태죠? 아직 공부할 생각이 없는 애들입니다. 저희 막내가 그 선행학습의 피해자인데 재수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사교육 관련한 일도 하고 하니까 어려서부터 학원을 띠다 보내놨더니 학원 선생이 숙제 안 해오면 패고 막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제 6학년 때 이제부터 학원 안 다닌다 그러고 5년간 학원을 안 다니셨어요. 나는 1년이면 지겨워서 또 다닐 줄 알았는데 5년을 버티고 게임하고 일본 애니메이션 뭐 하여튼 이런 것만 죽고 장창 읽어댔습니다. 그러더니 고3 때 자기도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암흑기 이제 벗어난 거죠. 본인이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전까지는 사실은 암흑기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해를 할 리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이 암기 단계입니다. 그게 뭐예요? 함수가 이런 거야. 그럼 머리로 외워. 함수는 1대1 대응이고 정의역과 치역이 있다. 외웠어. 암흑기죠. 그게 암기 단계입니다. 암기 단계. 그리고 걔보다 조금 넘어간 게 이해 단계야. 이해했냐 안 했냐는 아까 뭐로 가능하다? 내 언어로 설명할 수 있냐입니다. 마지막 단계가 적용 단계인데 적용 단계는 뭐예요? 배운 내용을 재해석해서 써먹을 수 있냐입니다. 그러면 가장 고등학교, 중고등학교의 최고봉은 저 적용하는 것까지입니다. 밑에 있는 융합은 아까 얘기한 그거죠. 물고기를 잡은 다음에 다른 것도 있으니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융합이에요. 이거는 고등학생한테 원하지 않아요. 대학들이. 적용까지만 하면 되죠. 그럼 학교에서 애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어디까지만 잘하면 돼요? 수행평가. 자,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있는 걸로 해볼게요. 암흑기의 애들은 우리 막내처럼 오늘이 시험인지를 학교 가서 알아. 너 오늘 왜 일찍 왔니? 시험이었어요. 그날 안 거죠. 미리 한 게 아니. 암기는 그런 거죠. 오지선다만 맞는 애. 시험 배운 범위 안에 있는 오지선다만 맞는 애. 그래서 저게 암기 수준의 지식을 측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들이 자꾸 오지선다 많이 본 학교를 후지다고 생각하고 가치를 떨어뜨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해했다는 건 서술형이죠. 서술형은 설명할 줄 알아야지 쓸 수 있습니다. 너 함수를 아는 대로 써봐. 정말 무시무시한 시험이죠. 함수를 아는 대로 설명해봐. 이게 서술형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이 뭐예요? 그거는 도대체 왜 배우고 여기서 그게 어떻게 쓰이는데. 이게 수행평가죠. 적용 단계가 수행평가입니다. 적용 단계가. 그러면 지식의 양이라는 건 뭐냐면 저 가로 곱하기 세로입니다. 지식의 범위를 어느 정도 깊이까지 공부했냐. 그게 그 아이의 지식의 양을 측정하는 거죠. 고3의 범위를 암흑기로 지나낸 지식이 빵인 거고 고3까지 과정을 암기 단계로 한 애는 1차원적인 수준이죠. 그런 애들이 1차원적인 대학을 가는 겁니다. 가장 고차원적인 대학, 이름이 어디가 됐든 간에 그 대학은 고3의 범위까지를 적용까지 해보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자꾸 해보라고 얘기하는 거고 설명해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학 입시 시험의 주종이 수능에서 뭐로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면접으로 옮겨가고 있는 거죠. 면접은 뭐예요? 너 해본 거 설명해라잖아. 안 해본 놈은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식의 양을 이렇게 축적을 해가는데 저기에 보면은 범위가 중요하겠어요? 아니죠. 지식의 범위가 중요하겠어요? 깊이가 중요하겠어요? 깊이가 훨씬 찾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지식의 깊이를 가져가는데 그림의 화살표처럼 일정한 방향으로 깊어지나요? 아니면 노란색처럼 삐뚤빼뚤하게 깊어지나요? 노란색처럼 깊어지죠. 그럼 아이가 어느 순간 뭔가를 개념을 이해한 다음에 막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걸 하는 데는 발전하지 않고 그냥 그 상태로 유지되는
일정 기간이 필요한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하면 축적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진도도 안 나가지만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가 어느 날 많은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해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뭔가 새로운 기술을 하나 습득해. 그러면 또 깊어지는 거죠. 그 과정을 많이 해본 애들이 이 지식의 깊이가 있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적용 단계까지를 가보네. 그런 아이가 제일 센 범위이죠. 그리고 저 지식의 깊이를 알게 되는 습득하는 기술을 한 번 경험해 본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 자꾸 경험을 해본 애가 뭐가 가능한 애인 거예요?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한 애인 겁니다. 그런 애한테 너 내가 한 개도 안 가르쳐 줬지만 내일까지 이거 해볼래? 그러면 그런 애는 절대 안 좁니다. 근데 뭐 일반고 1등하고 뭐 자사고 1등 했던 애들이 교수님이 첫날 레포트 내라고 얘기합니다. 교수님 폰트는 10으로 하나요? 서술형으로 꼭 써야 되나요? 이러고 앉아 있는 거죠.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겁니다. 오로지 선택형을 푼 거 이외에는. 이게 지식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장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저거를 시행착오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애가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서 한 단계를 더 나가려면 일정 기간은 계속 그걸 가지고 묵혀야 돼. 그 묵히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탐구 연구라고 합니다.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 수천 번의 실패를 하셨죠? 라고 물어보니까 에디슨이 뭐라고 답을 해요? 저는 전구가 절대 발명되지 않은 수천 번의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실패한 게 아닙니다. 왜? 그래서 더 이상 실패할 수 없는 마지막 방법을 찾아낸 게 전구를 발명한 거죠. 문제 자꾸 틀리면 더 이상 이 문제를 내가 틀릴 방법을 찾아낼 길이 없어. 그럼 그 문제가 맞는 겁니다. 처음 했는데 그게 재수 좋아서 맞아? 점쟁이거나 난 천재거나. 민간인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틀려보는 걸 해야 됩니다. 한 방에 됐다? 의심하셔야 돼요. 우리 애가 맨날 30번 문제 틀리던 애가 30번 문제를 맞추면 의심해야 됩니다. 너 찍었지? 대부분의 배우는 자들은 찍어서 맞춰놓고 귀찮으니까, 하기 싫으니까 자기는 걸 알았다고 넘기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이거 괜찮은 표현이고요. 여기에서 지식의 깊이를 나타내는 세로 축이 교육학에서 이야기하는 블룸의 텍소노미라고 하는 교육학의 아주 기본적 개념입니다. 학문의 깊이를 알아가려고 할 때 제목을 알고 이해하고 적용하고 걔를 융합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정말 교육학의 기본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는 시험을 잘 봐야 된다는 지상 명제 하나 때문에 우리 애가 혹시라도 깊어질까 봐 이걸 못하게 하는 거죠. 저도 어느 강의에서 봤는데 최재천 교수라고 그 이대 교수님 있습니다. 이분이 얘기합니다. 자, 한우물을 파려면 어떻게 파야 될까요? 이 좁은 범위에 하나만 파야 될까요? 아니면 굉장히 넓은 범위를 파야 될까요? 한우물을 깊게 파려면 넓은 범위를 파야 됩니다. 왜? 그래야지 점점 깊어져서 팔 수 있지. 1cm짜리를 깊이 파는 순간 2m 이상을 팔 수 없습니다. 중고등학교의 시기는 이런 시기고 어떤 지식이 어디에 연계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요 지식만 쓰일 거다라는 그 나의 알량한 지식의 범위를 반전하는 거. 그게 탐구입니다. 이렇게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건 이거 뒤집어 생각해 보면 되겠네? 얘는 쉬었다가 다시 풀어봐야지. 이런 걸 해보는 게 뭐가 깊어지는 거예요? 나의 지식의 깊이가 깊어지는 과정입니다. 그걸 해봐야 되는 거예요.